안녕하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C샵에서 사용하는 배열에 대해서 잠깐 학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C나 C++의 개념 그대로 C샵에서 가져왔고요. 그거를 C샵 플랫폼에서 GUI 플랫폼에서 배열을 가지고 디스플레이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좀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의 개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잠깐 보면 배열의 요소가 순서대로 여러 개 모인 것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요소가 순서대로 여러 개 모인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배열의 조건으로 요소는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속성이란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소는 같은 속성, 즉 같은 자료형을 가진 요소가 순서대로 여러 개 모인 것이 바로 배열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사용 형식, 사용 구조,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고 예제를 GUI 플랫폼에서 예제를 한번 작성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예제를 볼 텐데요. 교재 89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GUI에서 배열의 요소에 있는 값을 설정해주면 그 설정된 거기 작성된 그 값이 실제로 배열에 설정이 되고 설정이 됐는지를 라벨에서 출력해서 확인해보는 그런 예제를 한번 볼 겁니다. 90페이지에 GUI 디자인을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배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 값을 입력하는 GUI 디자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먼저 새롭게 생성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폼즈 앱 만들기. 그래서 여기서 라벨이 일단 3개가 있어야 되겠고요. 라벨 하나, 둘, 셋. 라벨 크기를 좀 키웁시다. 폰트 굵게 16. 예, 이 정도로 키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텍스트 박스도 하나, 둘, 셋, 3개를 넣겠습니다. 라벨에 해당하는 텍스트 박스. 그리고 라벨은 어레이 0, 1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덱스를 작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에 어레이에 첫 번째가 제로죠. 제로. 그리고 어레이에 1 카피해서 그 다음 여기는 어레이에 2를 입력하라 라는 뜻에서 라벨을 어레이 0, 1, 2로 했고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버튼 좀 키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폰트에서 굵고 크게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적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배열을 출력하는 라벨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걸 그대로 카피해 오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배열 출력이라는 걸로 초기화를 해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자가 여기에 0번째 인덱스에 값을 넣고 첫 번째 값을 넣고 2번째 값을 넣고 적용을 누르면 그 배열에 이제 요 3개의 값이 들어가게끔 하고 그것을 라벨에서 출력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 처리기 함수만 작성을 해주면 되겠네요. 적용 버튼에 대한 이벤트 처리기.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먼저 배열에 어떤 값을 넣으려면은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그죠?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요 위에, 함수 위에 메소드 위에 만든다는 얘기는 멤버, 이 클래스의 멤버로서 만든다라는 거죠. form1이라는 클래스의 멤버로서 인티저 타입을 저장하는 배열을 멤버로서 만들겠습니다. 자, C샵에서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제 배열 또는 구조체 또는 클래스 모두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배열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변수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인티저 타입 배열이라는 array라는 이름의 인티저 타입 배열을 만드는데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U로 해서 동적 할당을 하겠습니다. 개수는 3개만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초기화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배열을 만든 겁니다. array라는 배열을 인티저 타입 배열을 만들었는데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값을 0으로 각각 초기화를 시켜 놓습니다. 메모리 몇 칸을 할당했다는 얘기죠. 3칸을 만들어서 0, 0, 0를 넣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각 array의 array라는 array의 제로에 사용자가 입력한 뭐지요? 텍스트 박스 1에서 입력한 텍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입해야 되는데 데이터 타입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되죠? 텍스트이기 때문에 문자열이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바꿔야 되죠. int.parse를 호출합니다. 그죠? 이렇게 호출을 해서 바꾸고 그 다음 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에도 역시 텍스트박스 2죠. 텍스트박스 2에 있는 텍스트를 인티저 타입으로 parse를 하고 마지막으로 배열의 두 번째 인덱스 2에 텍스트박스 3에 있는 텍스트를 인티저 타입으로 parsing을 하고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대입을 했고 그러면 실제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벨에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열은 인덱스로 3개를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배열을 가지고 반복문으로 값들을 체크하는 게 아주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차시에서 배웠던 반복문 for문을 이용해서 카운터 i를 하나 설정을 하고요. 0에서 시작해서 i가 array에 있는 뭐죠? array는 배열명이죠, 그죠? 배열명, 그 배열의 객체입니다. 객체. 배열명도 역시 배열도 하나의 객체로 클래스의 객체로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array 점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메소드나 속성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3보다 작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3보다 작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3으로 적을 수 있지만 이미 length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length라는 속성을 가지고 쓰면 되겠죠, 그죠? length가 바로 현재는 3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배열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C샵에서 이제 배열 array이라는 것도 이제 클래스로서 작성이 만들어져 있고, 따라서 그 클래스의 객체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우리가 불러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배열의 크기,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배열의 크기는 이미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면 length는 자동으로 3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대로 속성을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렇죠? 그러면서 라벨 1인가요? 1에 텍스트를 누적해서 넣습니다. 그 배열의 값들을 뭐가 있죠? array의 i죠. i 0번째의 값을 toString 해서 문자열화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빈 공간 블랭크 하나를 둡시다. 블랭크 하나를 둬서 이제 구분되게끔 두 개를 둘까요? 블랭크 구분되게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배열을 3개짜리 배열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텍스트 박스에 값을 입력한 것 3개를 그 배열의 공간에 집어넣는 행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array 0, 1, 2에다가 그 텍스트 박스에 기입된 값이 할당이 됐고요. 그 할당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라벨에다가 보여줍니다. array i부터 해서 0부터 해서 2번까지 랭스보다 작은 동안, 랭스가 3이기 때문에 0, 1, 2까지 반복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개의 입력된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드하고 시작을 누르면,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배열값을 뭐 30을 한번 넣어보고, 여기는 40을 넣고, 여기는 100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적용. 이게 뭔가 잘못됐네요. 그죠? 라벨 이름을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막 변하고 있네요. 또 제가 실수를 했네요. 봅시다. 라벨 1이 아니라 라벨 4에다가 적어야 되네요. 그죠? 4. 라벨 1, 2, 3고 라벨 4고 여기 라벨 5네요. 5. 라벨 4도 아니고 5입니다. 라벨 5에 이걸 넣어야 되겠죠. 라벨 5가 아니라 요 버튼이죠. 이거는 라벨 4입니다. 4가 맞습니다. 4로 가봅시다. 라벨 4 텍스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시작. 자, 여기서 뭐 40, 50, 100 적용을 누르면 40, 50, 100이 출력이 되죠. 그죠? 1000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덮어 쓰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덮어서 쓰는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배열에 어떤 값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에서 이걸 가지고 또 수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 입력된 거를, 중요한 거는 배열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여기에서 확인하는 예제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배열, C 언어, C++의 개념인 배열을 가지고 새로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C# GUI 버전에서 배열을 가지고 활용해 보는 예제를 학습을 해 봤습니다.